삼성 자산운용의 김찬영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삼성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이 네, 코덱스. 업계에서 몇입니까? 업계에서 현재 ETF로 1위 하고 ETF 1위. 예. 네. 그래서 거기 다음에 코덱스? 예. 코덱스면 정확히 뭐죠? 네, 이제 코리아 인덱스의 네. 약자인데 이 ETF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브랜드? 네, 우리 현대차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쓰죠. 네. 그렇죠? 토요타는 렉서스 같은 브랜드 갖고 네. 있고. 근데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라는 거기서 이 투자 컨설팅 네. ETF 컨설팅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TF 컨설팅 팀. 그럼 네. 그 팀은 정확하게 ETF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 팀은 그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 보통 이제 개인들이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PB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PB는 PB인데 네. 이제 회사들을 상대하는 PB입니다. 아. 네. 근데 회사들이 보통 뭐 일반 그냥 뭐 IT 회사 이런 회사들이 아니라 대부분 네. 금융 회사가 많습니다. 뭐 금융 투자 회사, 네. 뭐 연기금, 뭐 국가 이런 구분하셨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이 다 투자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ETF 투자에 관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ETF를 어떻게 네.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개인들한테 PB하는 것처럼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ETF 컨설팅 팀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우리 김찬영 부장님이 네네네. 핵심 역할을 또 하고 계시고 안전자산이라고 네. 하면 네. 그러니까 일단 구분을 좀 하자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뭐 무슨 채권, 예. 뭐 달러, 금, 네. 뭐 요 정도가 안전자산인가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채권 자산들 중에 많습니다. 이제 미국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거든요. 네. 또 엔화. 엔화. 네. 엔화가 뭐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엔화는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 네.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네. 저는 이제 뭘 해도 크게 손해 보지 않을 애를 이제 보통 안전자산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애가 안전자산입니까? 맞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그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세이프티한 게 세이프티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의미겠군요. 안전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네. 나를 지켜주는 자산들인 거죠. 위험할 때 숨을 만한. 그거 자체가 안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네네네. 보존할 수 있는 자산들을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찬영 부장님 삼성자산운용에서 가장 멋진 헤어스타일을 갖고 계신 우리 김찬영 부장님이 네네네. 생각하시는 혹은 뭐 추천하실 만한 안전자산이 뭐예요? 일단 저는 그 안전자산으로는 네. 1번으로 금을 추천. 1번이 금. 네, 금입니다. 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금을 근데 아무 때나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안전자산이든 뭐든 그래도 네. 좀 저렴할 때 사야 되고 네, 혹은 뭐 주식이 막 오르는 시점에서 굳이 걔를 살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충 언제쯤 사야 되는지랑 네. 사서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네. 어느 정도 가격이 괜찮은지 이런 거 혹시 가능할까요? 네네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많은 이 초대 손님들이 와서 금 얘기해 주신 것 네네. 같은데요. 최근에 금값이 한 1년 내에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 한 네. 1,500 한 1,550불 정도. 네. 네. 1트라이온스라는 단위를 쓰는데 네. 그냥 온스랑 다릅니까? 조금 다릅니다. 온스가 그냥 온스는 그냥 뭐 이제 뭐 어떤 것도 다 재는 온스고 이제 네. 귀금속 같은 경우는 트라이온스를 쓰는데 그냥 온스는 한 28g 정도 할 거예요. 네. 근데 트라이온스는 31.1g 정도 됩니다. 이제 좀 단위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귀금속에 쓰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금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금 네. 차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이 그 한국 원화 기준으로 한 6만 원 정도 합니다. 1g에. 1g에. 네, 1g에.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돈이면 한돈이- 3.14g인가? 7호. 3.75g이면 네, 그게 얼마 하냐면 22g, 22만 원 정도. 22만 원. 네, 22만 원. 많이 올랐죠. 네, 지금 많이 올랐죠. 금값 추이가 네. 많이 올라. 근데 전 고점보다는 맞습니다. 지금 차트가 네, 지금 30년 고점이랑 최근 3년 고점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2011년에 완전 30년 고점이 있는데 2011년 완전 네. 고점 2011년이 1,900달러 정도 했었습니다. 1,900까지 올랐고요. 네, 지금 1,500달러 하는 게 네. 당시에는 1,900달러 정도 갔다가 네. 요게 꼬꾸라지다가 2015년에 네. 2015년에 이 이제 바닥 그래요. 쓰는데 굉장히 떨어졌었네요. 네, 그때가 한 1,000달러 약간 1,050달러 정도 될 겁니다. 네.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50달러
$1,500부터 이제 4년 동안, 네. 5년 동안 바득바득 올라와서 이제 $1,500까지 올라온 거죠. 네. 올라온 거죠. 이 친구는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금은 보통 일단 안전자산, 우리가 안전자산이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안전자산이 곽광을 받을 때 네. 금값이 올라갑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나머지 한 3가지 요인 정도가 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번 봐야 되는데 네. 나머지 3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금리. 예. 음. 그리고 정확히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실질 금리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명목 실질. 아니고 예. 실질. 예. 그 명목 금리하고 실질 금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 금리가 중요하다. 네. 거기 동그라미 딱 쳐줘. 실질 금리. 네, 실질 금리. 네, 실질 금리입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이 내려가면은 금값이 보통 올라갑니다. 네. 미국 금리 기준이겠죠? 아니, 미국 금리 기준이죠. 아무래도. 미국 금리 기준. 네. 예를 들면 제가 한 100억 정도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자가 은행에서 네. 이자를 뭐 1년에 한 4% 5%씩 주면 은행에 맡기기만 하면 1년에 4, 5억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굳이 금을 살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금을 산다는 거는 네. 이제 그 사서 집에 놔두고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금이 이제 안전자산이니까 네. 위기가 왔을 때 금값이 올라갈 때 팔아서 나중에 돈을 벌겠다 이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굳이 4% 5%씩 이자를 주는 나라나 뭐 그런 데가 있다면 금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금 투자를 안 합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을 투자하고 싶다는 욕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네네. 네. 물론 금리가 떨어진다고 다 금에 투자하진 않죠. 네.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기웃기웃하죠. 이제 금도 기웃기웃하고 하시죠. 더군다나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제가 금을 이만큼 넣어놨다고 해서 이자를 이만큼 붙여서 금이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아니다 보니까 금은 이자가 없는 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금이란 투자가.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할 때 내가 금에 투자하면 이자를 못 받는데 이쪽에 포기해야 되는 이자가 작아질수록 네, 금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그래서 금을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네. 금은 실질 금리라는 게 보통 이제 명목 금리에서 네. 인플레이션을 빼는 게 실질 금리거든요. 네네. 요거까지만 하면 다 되는 건데 이제 명목 금리는 네. 보통 뭐 FOMC 금리에서 뭐 금리를 며칠 결정됐다 뭐 이런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기준금리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그죠. 거기다가 그냥 그 금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플레이션을 빼줘야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걸 빼줘야 됩니다. 네.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면 물가가 막 올라가면요. 네. 막 올라가면 실질 금리는 떨어지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금값은 막 올라갑니다. 지금은 거의 금리랑 인플레이션이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금리랑 인플레이션이랑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조금 더 차이가 인플레이션이 있겠지만. 있지만 비슷한 수준이죠. 그럼 뭐 금값이 엄청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까 보시면 바득바득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는 뭐 1900 그 예전 고점을 다시 넘을 수 있다. 그래요? 확신하는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금리가 지금 현재 금리,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지금 현재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정프로님은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특히 FOMC 금리 같은 거. 저는 뭐 잘해 한두 번 내릴 수 있는 여력 정도밖에 없지. 그쵸. 거기서 크게 더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더 내리는 거는 금값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뭐 되겠죠. 그건 되죠. 거기다가 이게 내려가면서 네. 도움이 되는 데다가 네.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더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네.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계속 성장이 안 되니까 경기를 부양하려고 네. 지금까지는 수년간 통화 정책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는데 네네네네. 이제 통화 정책으로 여태 부양을 하다가 통화 정책으로 부양하는 게 뭐죠? 계속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뭐 SOC 사업이나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이제 앞장서서 막 돈을 쓸 수 있는 정책들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다 떨어뜨려서 통화 정책을 다 한 다음에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재정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시점에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 금값이 예. 예를 들어 한 20년 전보다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예. 그때부터 풀린 돈이 예를 들면 양적 완화 한 3-4번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풀렸으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금값도 만약에 그 돈에 비례해서 간다면 그 정도 올랐어야 되지만 그렇게 오르지 않은 거는 네. 예전에는 금이라는 것 자체가 돈으로 화폐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해왔지만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금의 어떤 효용 가치 자체가 예전처럼 화폐로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네. 돈 늘어난 것만큼 오르지 않았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돈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금값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네. 날카롭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네.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사실 이제 화폐라는 게 네.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달러나 엔화나 한국 돈이나 이렇게 저희가 신용화폐라고 하거든요. 네네. 부름합을 돈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약속만 한 거죠 서로. 네, 네. 그렇죠. 그냥 어느 날 이런 종이는 이게 무슨 의미냐? 5만 원이라고 써 있는 게 나는 돈을 못 주겠다면 끝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신용,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 신용화폐죠. 네. 근데 이 신용화폐 전에는 이 실물화폐, 네. 바로 금이 원래 화폐였습니다. 근데 이제 71년에 미국에서 네. 이제 금하고 이 신용화폐하고 이제 묶여 있는 걸 끊어버렸죠. 네. 네,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 그 신용화폐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가 네. 과연 앞으로 계속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돈이 풀리다 보면 네. 아무래도 돈의 가치라는 게 네. 의심을 받겠죠. 네. 네, 의심을 받겠죠. 계속 지금 뭐 주식시장이 뭐 폭락하려고 그러면 뭐 작년에도 금리를 많이 낮춰가지고 해결을 하고 네. 지금도 중국이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서도 돈 풀고. 네, 돈 풀고 네. 이런 것들로 계속 해결을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달러나 이런 돈들, 이런 신용화폐가 도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아직 1,900달러도 안 갔는데 뭐 4,000달러, 5,000달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강세론자들은 네. 다시 금으로 갈 거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각국마다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은 네. 사실 이제는 달러 보유를 좀 줄이고 네. 금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네. 달러는 계속해서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너무 먼 얘기인가? 당장 그럴 일은 멀죠. 없죠. 아, 조금 네. 멀죠. 그러네 질문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달러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거 항상 네. 그 달러가 1,200원, 1,100원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았다가 네네. 나중에 IMF나 이런 위기가 오면 또 이제 달러 1,800원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네, 네. 그때 싹 판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그 달러라는 환율이 이렇게 막 폭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기억했던 그 IMF 때와 네.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네, 지금은 저희 환율이 또 마음대로 변경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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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이 네. 변동되고 있지만 뭐 저희 한국은 뭐 예전에는 아예 고정 환율이었고요. 네, 네, 네. 고정 환율부터 해서 당시 IMF 때는 뭐 시장 평균 환율 제도라 그래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에 네네네. 있었기 때문에 IMF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야 될 때 이제 정부에서 환율을 막아놓은 바람에 나중에 IMF가 나고 환율이 이제 확 켜버렸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달러화의 가치를 네. 막 높이거나 막 낮추거나 이럴 의지가 없습니다. 네, 너무 높아도 부작용이 있고 낮아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건 미국이란 나라가 좀 장기가기는 하지만 네.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국의 부상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와서도 전문가분들 많이 얘기하시던데 네. 그 예전에 사스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네, 지금 네. 바이러스 상황이랑 네. 가장 다른 게 뭐겠습니까? 중국이 사스 때는 전 세계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었다. 정확히 한 4% 정도 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스 있었던 2002년, 2003년 그때는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 근데 지금은 한 18% 정도. 네네네. 완전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이 뭔가 이제 비중을 늘려갈 때 줄어든 나라가 있었겠죠. 미국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GDP 한 60% 정도까지 따라왔거든요. 네.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네. 이제 그걸 좀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 바로 얼마 전에 영국의 이제 경제경영연구소라고 되게 유명한 기관에서 네. 정확히 한 2033년 정도, 네. 13년 뒤에. 13년 뒤에 어떻게 돼? 13년 정도 13년 정도 지나면 네. 이제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역전한다 이거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약해지면 결국 네. 달러의 가치도 떨어질 약해질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네. 그래서 계속 10년, 20년 살다 보면 달러의 가치가 아주
아주 가랑비 오듯이 살살 이렇게 조금씩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장기간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걸 믿고 뭐 갑자기 달러를 파신다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없지만 당분간 그래도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달러 투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맞습니다. 달러 투자는 생각만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야 이걸 갖고 있다가 위기가 오면 네네네. 1,500원, 1,600원, 1,700원에 팔아야지 이게 살짝이 쉽지가 않다. 그 시나리오는 쓰기는 네. 어려우니.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네. 높지 않다. 네. 어, 지금 얘기 좀 늘어졌는데 네. 그 금이 안전자산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실질 금리가 아니 그럼 미국에 채권 네. 투자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네요. 채권 투자는 우리 금리 차트도 하나 제가 만들어 왔는데 네, 제가 금리 많이 차- 만들어 왔습니다. 네. 금리 차트 한번 네, 금리 볼까요? 차트 있습니다. 맨 네. 마지막에 금리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은 그 최근에 네. 미국 채 10년물이라고 네. 요즘은 그 아까 말씀드린 돈 많으신 부자분들은 네. 증권사 가서 직접 많이도 사십니다 이거. 많이 직접 사세요? 네, 직접 사십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증권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뭐 쉽게 사실 수 있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장기간 동안. 그러면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은 계속 수익이 괜찮았던 나겠죠. 거죠. 예. 괜찮았던 거죠. 괜찮았던 거죠. 근데 국면 보시면 뭐 울컥울컥 있긴 하지만 지금도 보시면 바닥 찍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다시. 네. 이게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월요일 날 증시가 난리가 났을 때 네. 그게 1.5를 깨내 만에 이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금리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리스크 오프예요. 아시겠죠?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스크 오프면 불이 꺼지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다. 죽겠다. 그럼 채권을 막 삽니다. 네. 주식은 아니야. 안전한 미국 국채를 사. 그러면 채권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네, 그렇죠. 채권 가격이 폭등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 계속 금리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전반적인 기조는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으로 왔는데 사실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성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성장을 반영하거든요. 네네. 네, 금리는 뭐 돈의 가격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금리는 성장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들은 기준금리도 되게 높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금리가 높은 건 성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저희는 한국이란 나라도 80년, 90년 이럴 때는 금리가 뭐 5%, 10% 이렇게 돼도 네네네. 돌아갔다고요. 왜냐하면 5%, 10%로 내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도 태권도 도장을 해도 예를 들면 빵집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었다고요. 이자 갚으면서 충분히 더 충분히 그 이상 갚을 수 성장하니까.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1.25%뭐 이렇다는 거는 1.25%로 돈을 빌려도 그 이자를 낼 만한 사업 비즈니스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성장이 계속 줄어들면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 풀린다는 거는 계속 금리 입장에서는 네.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근데 근데 예를 들어서 네. 5%대면 네, 야 앞으로 내려갈게 그래도 앞으로 한뭐 400bp가 되니까 맞습니다. 뭐 매력이 있다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1.5 막 이런 상황에서는 네네네. 앞으로 내려가봐야 네네네. 뭐 얼마나 될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5%에서 1%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랑 1%에서 뭐 0.5% 이렇게 기대하고 투자하는 건 좀 많이 다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 수익은 확실히 많이 낮아졌죠. 많이 네. 낮아졌죠. 근데 이제 안전자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안전자산으로의 매력이 또 있기 때문에 야, 지금 저희가 막 네. 그 우리 부장님 얘기 듣다가 정신없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네네네. 정리를 일단 정리 좀 할까요? 하자면 네. 일단 1번은 금이었죠. 예, 안전자산의 아니요. 1번 금이었습니다. 안전자산 1번은 금이었고 네네네. 그 금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금이요. 실질금이요. 네. 그럼 그거 하다 지금 우리 끝난 거예요, 우리? 두 개는 빨리 1분 만에 끝냈죠. 네. 네. 2번은 이 달러의 가치입니다. 달러의 가치. 네.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는 경우에 금값이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그 금뿐만 아니라 네. 이제 어떤 뭐 팔라듐도 마찬가지고요. 실물 자산들은 우리가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런 원자재라고 하는데 원자재, 이제 귀금속 이런 시장들은 대부분 다 달러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대로 숫자로 올라가겠죠. 표시하는 가격이 높아집니다. 네. 이해가 그렇겠죠. 되시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반대로 움직이는 게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때 금값이 올라가는지를 네, 설명을 네, 드리는 네, 거예요. 네, 실제 네. 금리가 떨어질 때 금값이 올라가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또 이게 날카로운 질문 같은데 이거. 네, 네.
달러 자체가 네. 가치가 떨어져서 네. 금값이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금값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네. 달러 인덱스가 100이었는데 네. 걔가 90이 되면 당연히 금 1온스당 가격은 100달러에서 110달러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 당연하죠. 하지만 그건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할 때는 네. 어쩌면 금값은 그대로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금에 투자할 때는 네. 이게 두 가지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금에도 투자하고 달러에도 투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금에 그래서- 투자한 거는 먹는 거고 달러에 투자한 건 마이너스 한 거예요? 그러면 똔똔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전문가들도 똔똔이란 말은 자주 죄송합니다. 쓰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금값이 오르는 경우에 이제 보면 달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별로 얻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 달러를 네.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한다. 네. 달러를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금만 오늘 좀 했잖아요. 예. 나머지 뭐 채권, 좀 달러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엔화도 있었 아까 말씀 잠깐 하셨고 아니 채권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나오신 게 안 낫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네. 너무 설명도 좋고 이 삼성 자산운용이 참 훌륭한 회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거든요. 아니 제가 딱 수준이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 번 더 갈까요? 네, 그거는 또 제작진과 사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면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채권 채권? 투자, 채권 투자. 자, 금 살 땐 참 그리고 예.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서 사면 됩니까? 금은 첫 번째는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KRX. 네, KRX 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KRX 금을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네. 가장 비용이 적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금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네. 금을 사보겠다 그래서 금은방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금방 당연히 안 가죠. 그러니까 실물금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네. 대부분 다 이제 요즘은 다 금 통장이나 네. 통장에 찍히는 금을 사시지 않습니까? 숫자로만 하는 거죠. 네. 뭐. 네. 숫자로 하는 금에서 가장 내 돈을 비용을 적게 내면서 네. 가장 딱 이렇게 효율적으로 딱 살 수 있는 게 KRX 금시장이에요. 그래서 음. KRX 금시장을 이제 오늘 방송 끝나면 찾아서 투자하시는 네. 게 좋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RX로 투자하는 금은 환해지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ETF로 타시는 거는 보통 이제 ETF를 요즘 투자 많이 하시지만 뭐 삼성전자 주식 사시거나 뭐 다른 거 투자하시다가 그 삼성전자 창에다가 그냥 골드 이렇게 치시면 ETF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사시는 것처럼 딱 사실 수가 있어요. 검색하실 때 그냥 골드만 쳐도 골드만 치면 나옵니다. 여러 개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여러 개 나오는데 네.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른 건데 네. 비슷비슷합니다. 그건 이제 뭐 좀 찾아보시면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네, ETF라는 게 뭐 어떤 걸 샀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제 금가격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라고 치시면 골드 ETF들이 나오는데 네, 네, 네. 그 골드 ETF 투자하면 대부분의 골드 ETF들은 환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평시에 아까 우리 네, 얘기했던 네, 네, 평시에 그 달러 가치는 내려가고 금값이 올라갈 때 달러 가치를 묶어버리니까 딱 금 가격 상승만 고스란히 반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금은 투자하고 싶은데 앞으로 달러는 내려갈 것 같아. 네. 지금 좀 올라왔죠. 네. 오늘 뭐 1,170원, 지금 또 1,180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게 달러가 나는 1,200원 넘게 가져갈 것 같아. 네. 이런 분들은 당연히 KRX 투자하시는 게 좋고. 아니야. 달러는 이게 상단이야. 네, 더 네. 내려갈 거야.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은 ETF 투자하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다른 옵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다 살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실래요? 채권을. 채권을 짧게 하고 네, 그럴까요? 혹시 또 제가 얘기를 해서 네. 제 헤어스타일도 괜찮으시다면 채권을 짧게 해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사이에 아까 삼성전자에서 채팅에 골드 찾아서 네네네네. ETF 찾으시는 것처럼 네. 뭐 미국 채권 이렇게 치시면 채권들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 10년 만기의 국채도 있지만 30년 만기의 국채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다 10,000원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 국채를 사고 싶은데 네. 100만 원어치만 사고 싶어. 음. 왜냐면 나는 뭐 아직 모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제 다 주식으로 갖고 있긴 좀 그렇고 네. 일부는 좀 안전한데 넣어야 될 것 같아. 그게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1,000만 원 중에 한 200만 원만 사고 싶어. 네. 그럼 200만 원어치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이자는 안 주죠? 미국 국채는 원래 이자가 나오는 자산인데 네. ETF들은 한국에 있는 ETF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선물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ETF 투자에서는 이자 받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네네. 사실 그 이자 나오는 것만큼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자를 따로 받지만 않을 뿐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15% 정도 네네네. 수익이 났던 것도 ETF를 통해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입니다. 팔기도 뭐 주식 팔듯이 그냥 팔면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채권 가격이 지금은 다시 금리가 그 네. 월요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주식이 엄청 많이 빠졌을 때 네. 금리가 엄청 밑으로 꽂다가 네. 다시 지금 막 주가가 다시 올라가니까 네, 네, 네. 금리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채권 투자했다 손해 봅니다. 음. 제가 안전자산이라는 게 어느 상황에도 네, 안전하는 네, 게 네, 아니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리스크 오프 국면에 좋은 거잖아요. 지금 리스크 온이잖아요. 네, 며칠은. 네, 네. 그러면 또 얘네들은 손해를 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식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네, 내 주식이 깨질 때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저도 주식 투자를 한 20몇 년 했거든요. 네. 20몇 년 했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주식을만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면 이제 막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걸 팔아야 되나? 네. 더 들고 있다 더 손해가 깊어질 것 같은데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금이나 네. 이런 이 채권들을 조금만 박아놓잖아요. 네. 그럼 이게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안정이 일단 예, 되는구나. 이게 깨질 때 채권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합계 금액이 많이 안 깨져요. 음.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샀던 주식은 확신을 갖고 샀던 주식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뭐 현대차가 올해 좋을 것 같아 샀는데 네. 일주일, 2주일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아니었나? 확 팔아버린다고. 그럼 올라가잖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일부 습관적으로 뭐 제가 추천한 금이나 아니면 채권 ETF를 박아놓으면 이 주식들을 계속 들고 가면서 내가 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투자. 네. 우리 부장님은 건강한 치아. 치아가 왜 이렇게 건강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어디 찍고 다니시냐고. 지금 오늘 이걸 들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헤어스타일과 아니 여러면서 또 다 들으셨으니까 혹시 그 채권 네. ETF 인버스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정말 제가 오늘 너무 감동만 하고 갑니다. 너무 날카로우시기 때문에 네. 금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이 앞으로 가는 것들이 거꾸로가 있습니다. 떨어질 것 그래서, 같다는 느낌이. 예, 금이 떨어질 때 똑같이 그만큼만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요. 네. 채권도 보통은 금리가 떨어져야지 수익이 네. 나는데 네. 반대로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면 또 수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요즘 그 뭐 주식 관련된 ETF들이 뭐 네. 에버리지, 네, 네, 인버스 네, 뭐 이런 네, 게 많지 네, 않습니까? 네. 인버스가 거꾸로라고 네,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의 골드의 인버스, 혹은 채권의 인버스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것도 사고 파는 것이 너무 주식 쉽습니다. 쓰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삼성 자산운용이니까 삼성증권에서도 혹시 이거 팝니까? 삼성증권에서 팔고 네. ETF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식 사는 것처럼 사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증권사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그 앞에 붙은 이름이 코덱스예요? 코덱스입니다. 코덱스. 코덱스 붙은 거는 우리 부장님이 어쨌든 발 담그고 있는 회사에 그럼요. 파는 그럼 앞에 네. 코덱스 있는 거면 저는 그럼 사겠습니다. 코덱스, 골드, 인버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있죠. 금값이 코덱스,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코덱스 채권 10년물 인버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뭐 살 때 뭐 추천인 김찬영 이런 거 쓰고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나오신 건 저는- 아니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회사들을 상대로 되기 때문에 네. 추천인 안 해주셔도 어떻게 먹고 알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김찬영 부장님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또 재밌게 해주실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장에. 아닙니다. 머지않은 날 네. 꽃 피기 전에 네. 다시 한번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우상향하는 그 헤어스타일처럼.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삼성 자산운용 삼성 에셋 매니지먼트의 네. 김찬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